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좋은 새해를 맞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연말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아이가 또 독감으로 응급실에 다녀오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1월 1일을 맞았습니다. 1월 1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12월 31일이랑 달라질 건 없는데, 참 그렇죠. 이게 달력의 날짜로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전에 부모님하고의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고, 그 이후에 저는 아이하고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겪으면서 또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 ADHD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또 이 정서적인 상처를 받은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해낸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아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제가 애쓰고 노력한 부분을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난하고 저한테 계속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저도 모르게 계속 변명하고 또 아이가 내 말을 이해해 주길 바래서 거기에 또 다시 내 이유를 대고 이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최근에 저랑 얘기를 할 때 초등학생 때에 있었던 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고 그땐 나도 어렸어. 나도 미숙했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가 이해해 주기를 그걸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원한 거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줘. 엄마는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엄마는 잘못했어. 라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들에 쌓여서 아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못 들었었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오로지 그거였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널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네가 정말 그때 상처받았었다는 거를 엄마가 제대로 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 그리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아무리 미숙하고 내가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너한테 했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를 최근에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내고 또 거기서 제 스스로 소화를 해내면서 그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너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자꾸 비난한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 자꾸만 나를 이해해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면서 나를 합리화시켰다는 걸 엄마 이해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 너도 어린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해자일 뿐이었는데 엄마 거기에 대고 계속 너한테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결국에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거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를 엄마가 이제 깨달았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엄마 나 정말 너무 답답했어. 나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엄마는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너무너무 답답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알겠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에 대한 말투나 행동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너 나한테 비난하지만 나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합리화하는 일은 더 이상 안 하게 됐
없다는 게 저의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엄마가 어쩔 수 없었어.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를 네가 이해해야 돼. 그렇게 되게 많이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엄마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엄마를 이해하는 아이고 엄마를 돌보는 아이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생활에 그런 관계에 젖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자식 마음을 몰라줘?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헤아려 주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걸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내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엄마는 결국에는 자기를 비난한다고 느낀 게 아닐까. 내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진짜 그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만 엄마도 애쓰고 노력했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고 애쓰고 너를 걱정하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면서 엄마 스스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됐던 게 아닐까. 결국에는 엄마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고 그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방식은 다르고 엄마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본인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되게 복잡하고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내가 부모님을 잃어서 슬픈 감정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한테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올바르게 나를 바라봐주지 않았고 내 마음 한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한번 돌아봐주지 않았고 그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정말 애썼구나. 그런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어떤 혹자는 저한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모이자 자식으로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또 제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랑을 준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와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또 저와 같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는 아이들하고 갈등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숨어서 정말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방패를 다 열고 아이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냥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자꾸 상처를 입는 이유는 그게 내가 제일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아프고 취약한지 알잖아요. 저는 누군가 저를 비난하는 걸 못 견디거든요. 나는 그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키워낸 아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키워낸 아이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원했던 거는 엄마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이해해줘. 이거였다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힘들고 저 스스로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소화해내
내면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거나 또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저 얘기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었다며 그 시기를 겪어낸 그 어리고 작은 아이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그 아이는 안 힘들었겠냐고. 그 아이는 너무너무 어리고 너무너무 작고 부모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그 약하고 어린 존재는 그 어른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냐고. 그 아이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보라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아이에게 사과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또 똑같이 사과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는 계속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해 줘야 되더라고요.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넘어도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줘야지 아이들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상담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거를 생각하고 많은 거를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여전히 저도 미숙한 인간이고 아직도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의 얘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얻은 저의 대답은 그거였고, 그래서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커도, 아이들이 아무리 장성하고 아무리 그 세월을 견디고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일 모레 50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엄마가 나한테 제가 혼자서 그렇게 힘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과정을 겪어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정말 애썼구나, 너 정말 고생하는구나, 고생했구나,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상처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역시 부모가 태양 같은 존재잖아요.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존재. 그 부모님한테 그런 위로의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아직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제 아이한테는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의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누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말씀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상처에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